염록체부터 봅시다. 학교 가고 싶어 죽겠다. 그쵸. 반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몇 번이야? 1번. 몇 번까지? 10번까지 있어? 11번. 널 많네? 송영이 10번까지 있지 않냐? 저희 몇 번까지 몰라요. 왜? 저희 이과라고. 그래? 아, 2학년 때 몇 번까지 있었는데? 12번. 그럼 12번까지 있겠지. 아니 이번에 근데 이과반이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줄었다고? 네. 근데 반은 똑같아요. 반 개수. 그럼 부영은 10번까지냐? 그럼 니네 때까지 이제 문이과가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2학년들은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과학 선택이 많더라고. 과학 선택이 확실히 많아.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문과를 가는 이유가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가가지고 사회를 선택을 하는데 어쩔 수 사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 사회 선택 안 하고 과학 선택하는 게 굉장히 들었더라고. 아주 나한테는 다행스러워. 자, 염록체로 갑시다. 염록체. 이 염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우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최초의 생명체는 당연히 단세포 생명체였을 거야? 핵이 있어, 없다? 핵이? 없다.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은 원핵생물.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막구조의 세포 속기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염록체가 있을 수가 없어. 얘 막구조니까. 근데 이제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핵막이 생기고 막구조의 세포 속에 생겼는데 얘가 지금 염록체가 막이 몇 개라고 했어? 두 개, 이중막구조라고 했잖아. 이중막구조라고 했어. 이중막구조. 이렇게. 막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고 바깥쪽을 외막, 안쪽을 내막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이중막이라고 했더라, 줄이야? 들어간 거야, 그지? 원래는 이 염록체는 하나의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단 말이야. 독립적인 생명체였다가 이 숙주세포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얘가 원래 염록체 이 새끼 가지고 있었던 건 이 내막 하나였다고. 이거였다가 들어가면서 세포에 있는 세포막하고 겹쳐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게 두 개가 된 거야. 두 개. 그러니까 염록체는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으니까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효소도 있고. DNA 있어, 없어? 있어. RNA도 있고요. 리보솜도 있어.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어. 유전물질 갖고 있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염록체의 구조를 보니까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동전 모양 사이, 동전 모양. 이렇게 동전 모양. 동전이 영어로 뭐지? 아, 좀 느려보자. 세 글자로. 세 글자 그러면 코이드? 미안해. 아무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필라코이드라고 그래요. 필라코이드. 코이드. 동전 모양을 생각하면 돼. 이게 필라코이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필라코이드 여러 개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쌓여졌어. 그래서 필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라나 이렇게 그라나. 그러니까 필라코이드 동전이 쌓여 있는 걸 그라나라고 하고요. 또 이 그라나 얘기가 또 있어. 이렇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그라나. 근데 이 필라코이드하고 즉 그라나하고 그라나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그러면 여기 그라나 외 바깥쪽 있잖아. 이 내막 안쪽에 있는 놈 중에서 이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스트로마 이렇게 불러요. 스트로마. 이게 구조야, 구조. 스트로마. 이게 내가 아까 염록체는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DNA 갖고 있고 리보솜도 갖고 있고 효소도 갖고 있고 막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이 DNA가 스트로마에 있어, 스트로마. 효소도 마찬가지고 또 리보솜도 마찬가지 스트로마에 있어. 그럼 이게 그라나하고 스트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용이 달라. 이 염록체는 광합성을 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거든. 근데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무슨 염록체도 빛이 필요하다, 빛이. 근데 이게
반응이 두 개로 나와. 원래 이 개정되기 전에는 엽록체에서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이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빛을 받아서 물을 분해시키는 반응이 있고,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전자를 얻거든. 그 전자가 또 어디로 가냐면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전달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을 우리는 명반응이라고 하고요. 명반응. 빛을 받아가지고 명반응에서 물을 분해시킨다. 물을 분해시키면 산소하고 수소염 생기고 전자가 튀어나가. 그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하거든. 그 포도당 합성할 때는 빛이 필요가 없어. 빛이 필요 없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 안 받은. 그렇죠. 안 반응. 그럼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지 안 반응이 일어나냐면 면반응이 일어나야지 무조건 안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면반응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안 반응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 안 반응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 그럼 그 재료가 안 반응으로 가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뭐를 합성할까?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 거야. 근데 이건 개정 전이고 개정 효과에서 너네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효과에서는 이 안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해. 탄소 고정 반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재 연구를 했다면 아마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실 거고, 만약에 그냥 보니까 대충 똑같네? 정렬랑 똑같네? 그러면 아마 안 반응이라고 그럴 거야. 근데 개정 효과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 참고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할 거야. 똑같은 놈인 거야. 근데 이 명반응이 일어나야지 반드시 안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반응은 빛을 받아가지고요. 빛을 받아서 안 반응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거야. 그럼 안 반응은 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야. 포도당 합성을 하는 과정이 여기 탄소 고정 반응, 그래서 안 반응이라고 불러.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 명반응에서 빛을 받기 위해서는 빛을 흡수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색소가 필요해. 색소가. 그 색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색소인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엽록소. 엽록소가 뭐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 D도 있고 그래. 근데 이게 광합성하는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엽록소가 달라. 근데 광합성을 하는 식물마다 엽록소 A, B, C가 갖고 있는 게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광합성하는 놈들은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요? A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A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페이지 145쪽에 오른쪽에 잠깐만 보면 145쪽에 오른쪽에 잠깐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식물 색소가 있고 밑에 보면 식물의 조류와 광합성 색소라고 있잖아. 거기 식물 녹조류는 대표적인 게 파래 같은 게 녹조류야. 거긴 엽록소 A와 B, 그 다음에 카로틴 잔토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해가지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카로틴하고 잔토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이 카로틴이 이게 어디에 좋은 줄 알아? 사람 몸에 어디에 좋은 줄 알아? 카로틴? 눈에 좋은 거네. 많이 먹으면 눈이 맑아진대. 그래서 이 카로틴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약간 주황색이 돼요. 그럼 말이 좋아하는 주황색을 띠는 식물이 뭐야? 말이 좋아하는 거 당근이야. 그러니까 당근을 많이 처먹으니까 말이 눈이 좋대잖아. 그런 거야. 어쨌든 이거 카로틴하고 잔토필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엽록소 A, B, C, D가 있는데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보통 잘 안 나타나.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 엽록소가 잘 나타나는 거야. 이 엽록소가 전부 다 얘가 녹색이 띠거든. 그러니까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가을이 되잖아? 그러면 엽록소가 파괴가 된다? 그러면 얘가 파괴가 돼. 만약에 얘가 있을 때는 요 놈은 얘 때문에 표시가 안 됐다가 얘가 파괴되면 얘가 이제 표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 얘가 파괴되니까 얘가 표시돼서 주황색을 띠고 또 빨간색을 띠고 뭐 들어? 가을 되면 이게 단풍이 생기게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가을 되가 얘가 파괴가 되면 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식물하고 녹조류 같은 경우는 엽록소 A, B하고 카로틴하고 잔토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얘가. 그다음 웰프는 없어. 참고로 그냥 알아두란 얘기야. 갈조류는 엽록소 A와 C를 갖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 카로틴하고 갈조소라고 갖고 있고 홍조류는 대표적인 게 김이야. 홍조류는 엽록소 A와 D와 그다음에 홍조소하고 남조소를 가지고 있어. 웰프는 없습니다. 시간이 안 나와.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 공통적으로 뭘 다 갖고 있어? 엽록소 A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해.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까 이거 동전 뭐라고? 틸라코이드. 만약에 이게 틸라코이드라고 입체를 한번 그려볼게. 입체를. 이게 틸라코이드라고 한다면 이 겉에는 전부 다 막일 거 아니야. 이 틸라코이드 막이거든 이게. 이 틸라코이드 막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색소가 있어. 이게 색소 이렇게 색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반응 중심 색소가 엽록소 A거든. 요 새끼가 반응 중심 A라고 하죠.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 색소들은 빛을 받아가지고 야, 너 A, 내가 빛을 받아서 너한테 전달해줄게. 전달해줘. 그럼 빛을 전달하면 이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명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 색소는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로 빛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안테나 색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건 여기 필요 없어. 뭐 식물은 뭘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녹조를 뭘 갖고 있고, 갈조를 뭘 갖고 있고, 홍조를 뭘 갖고 있고,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든 광합성하는 식물들은 전부 다 엽록소 A 반응 중심 색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뭐 144쪽 잠깐 볼게. 엽록체 광합성 장소고 세포 소변 잎에 그 엽육세포에 많이 들어있다는데 엽육세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울타리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라든가 좀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라나는 요 동전 모양의 틸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구조가 그라나야.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뭐가 그라나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요 명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명반응이. 그러면 이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안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라고 해요. 스트로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명반응이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면 스트로마에서 바로 이 암반응,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라나를 보면 막으로 이루어진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여 이루어지고 틸라코이드 막의 광합성, 색소, 전자, 전달계, ATP 합성, 이거 좀 다 다시 할게. 등이 있어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뭘 만드는 거냐면 ATP를 만들거든. 여기서도 ATP 만들어.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전환된다고 하는 거야. 명반이 일어난 장소고요. 스트로마는 탄소 고정 반응, 암반이 일어난 장소인데 이 틸라코이드 쌓여있는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DNA 있고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효소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여기서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명반응이 만들어진 그 재료들, 그 물질들이 스트로마로 가가지고 스트로마에서 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45쪽은 그 색소에 대한 얘기야. 색소. 엽록소 방금 했다. A, B, C, D가 있는데 모든 광합성하는 식물들은 엽록소 A를 갖고 있고 반응 중심 색소인 A가 있다. A가.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뭐 카로틴, 잔토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건데 빛의 파장과 광합성 색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빛이 가시광선 같은 경우 보면 이 가시광선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거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무지개에서 빨간, 초파나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빨주, 초, 파나 뭐 보라색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적색 계통이고 여기는 주로 청색 계통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궁금했나봐. 어떤 게 궁금했냐면 광합성을 한다는 건 알았어. 광합성해가지고 산소개체 만들어지고 포도당 만들어지는 거 알았는데 모든 빛깔의 빛을 다 하냐? 이 궁금했나?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대표적인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 유리판이라고 쳤을 때 유리판이고 여기다가 핵함이라는 식물을 놓은 거야. 핵함이 어디냐면 여기 부용천 있잖아. 부용천 바닥에 보면 머리카락처럼 막 녹색으로 휘날리는 거 있지 않냐? 그치. 그게 핵함이야. 핵함.
핵감이 이렇게 이게 편미경으로 보면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생겼는데 이 핵감이라고 치면 이 핵감이 광합성하는 놈이야. 그래서 엔겔만이 실험을 했는데 핵감을 놓고요. 핵감을 놓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유리판을 또 뚜껑을 덮은 거야. 뚜껑을 유리판을 툭툭 덮은 거고 사이에 핵감 집어넣고 그다음에 밀봉식을 딱 여기 주위를 딱 밀봉을 시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론 여기 안에다가 핵감 말고 또 이제 뭐도 집어넣냐면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가지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놈은 좋아 혹자야. 기체를 좋아하는 즉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고 여기다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빨주, 노초, 파남부 해가지고 여기는 적색계통, 여기는 청색계통 이렇게 빛을 비춘 거야. 응? 그러면 만약에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했다면 광합성하면 산소기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산소기체가 모든 걸 다 나오겠지? 그럼 호기성 세균이 골고루 분포하겠지, 그지? 만약에 요 적색만 가지고 광합성을 했다면 여기서만 산소기체가 나오겠네? 그럼 호기성 세균이 이쪽에 뭐 몰려있겠다, 그지? 아니면 뭐 노란색 가져왔으면 여기만 몰려있을 거고 아니면 청색계통 가져왔으면 여기만 몰려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해가지고 빛을 준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탁 관찰을 해보니까 와우, 호기성 세균이 이쪽에 뭐야? 여기는 거의 없대.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 빛의 파장에 따라 광합성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즉 식물은 광합성할 때 뭘 가지고 광합성하냐면 적색과 청색을 가지고 주로 광합성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기 거의 없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녹색이야. 그래서 렌겔만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녹색을 가지고는 광합성을 거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왜 그러냐? 식물은 녹색을 가지고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녹색을 반사하거나 그냥 녹색을 투과를 시켜버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식물이야? 녹색 왔어.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반사 탁 해서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 녹색이 들어오겠지. 그럼 식물이 무슨 색을 보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갈조류 같은 경우는 갈조선한 색소가 있어. 그럼 갈조류 같은 경우는 갈색 가지고 그러면 광합성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홍조류 같은 경우는 빨간색 가지고 광합성을 안 한다는 얘기야. 필요 없이 반사시켜버려. 또는 투과시켜버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결국에 알아낸 게 뭐냐면 이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합성 정도가 다르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고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달라. 흡수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어떤 걸 많이 흡수하냐 이런 거고요. 작용 스펙트럼은 그 흡수한 거 가지고 어떤 파장을 가지고 많이 광합성을 했냐 이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단순히 식물이 어떤 걸 많이 흡수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작용 스펙트럼은 그러면 어떤 빛을 가지고 많이 광합성에 이용되는지 그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145쪽에 맨 아래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을 봐봐. 주로 거기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먼저 엽록소 A를 묶어볼까? 엽록소 A 주로 거기 청색 계통의 빛, 청자색하고 주로 어떤 거? 빨간색 계통의 빛을 많이 흡수했잖아, 그치? 그 다음 엽록소 B는 청색과 주로 어디야? 약간 주황색? 그런 거 많이 흡수했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흡수되는 빛은 누구? 청자색하고 적색 계통을 많이 흡수를 하는구나. 거의 녹색은 흡수했어, 안 했어? 거의. 안 했어. 녹색은 거의 안 했어. 녹색은 거의. 근데, 당연히 이 흡수된 거 가지고 뭐를 하겠어? 광합성을 하겠지. 그럼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거의 어떨까?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거기 작용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 작용 스펙트럼은 청자색하고 적색을 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희한하다. 녹색은 거의 흡수를 안 했는데도 녹색 가지고 광합성을 했어 안 했어? 작용 스펙트럼은 했지 그지? 왜 그런 거냐면 엽록소는 녹색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그냥 투과시키거나 반사시키는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카로틴과 잔토필이 녹색을 조금 흡수를 해. 그래서 얘가 작용을 한 거야. 차이가 있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카로틴 노이드계의 색소가 녹색을 조금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광합성에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은 거의 일치하는데 흡수 스펙트럼 녹색은 거의 흡수하지 않았지만 작용 스펙트럼 녹색 가지고 광합성을 조금 하기는 한다. 누구 때문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때문에 그렇다. 됐지? 그런 얘기고요. 일단 넘겨서 146쪽에 보시면 거기 내가 얘기한 거 엥겔만 실험한 거. 엥겔만이 이거 빛의 파장에 따라 어떤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지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호기청색이 모여 있는 게 청색과 자색이 뭔지 알지? 자색이 보라색이야. 합쳐서 청색과 청자색이라는 청자색 부분하고 적색 부분이 많이 모여 있어. 거의 녹색 부분은 거의 모여 있지 않거든요. 이거 실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자료창을 갖게. 항상 이 완자에서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도 뭐밖에 없겠어 이제. 완자밖에 없을 거야. 완자밖에 안 나와 이제. 그거 EBS밖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서점을 가가지고 찾아보고 물어봤는데 원래 셀파 천재교육에서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안 맞는데 초반으로. 모르지 완자 이 비상교육만 만들어. 그래서 우리 구용고등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완자잖아. 그 프린트도 보니까 완자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수행평가를 볼 때 이 완자에 있는 뭘 가지고 탐구 자료창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많이 내더라고. 한걸 알고 계세요? 이 탐구 자료창은 뭐 하는 거냐면 이 광합성하는 식물들은 색소가 있다며 엽록소가 있고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있다며 그 색소를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소 분류하는 거 해볼게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거의 뭐 막자사발에 뭐 시금치과 아세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막자사발이 이렇게 있고요. 시금치까지 하는 거야. 시금치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아세톤을 집어넣고요. 이걸 짓이는 거야. 즙이 생기겠지. 그럼 그 즙이 어디에 아세톤이 녹아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추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즙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세톤하고 섞여 있는 즙이 빼냈다고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그럼 요 즙에는 엽록소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고 D도 있을 수 있겠네, 그지? 또 뭐 카로틴 노이드계 뭐 카로틴도 있고 잔토피도 있을 수 있겠다, 그지?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냐면 크로마토 그래피로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전서연 해보자. 어? 크로마토 그래피 기억나? 네? 크로마토 그래피? 사인펜 같은 거. 그렇지. 크로마토 그래피.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분필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분필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중학교 때 다 까먹었으니까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사인펜이 검은색 사인펜이라고 검은색 색소만 있는 게 아니야. 너네 혹시 그 길 가다가 갑자기 가방 메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 맞춰본 적 있어? 있지. 그럼 가방이 젖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피도 쫄랑 팍 해놨는데 보니까 책이 젖었네? 여기다 보니까 젖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필기하는 게 잉크가 뭐였더라? 먼저 그거 이용하는 번지는 속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종이 크로마토 그래피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종이를 이렇게 놔. 이렇게 놓고요. 종이에다가 색소가 검은색이라 해서 검은색 색소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색소가 있어. 나중에 혹시 그 번진 경험이 있으면 봐봐. 내가 분명히 검은색으로 썼는데 번진 거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번진다고. 그러니까 검은색 색소는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야.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 빛을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되고 색을 다 섞으면 물감 다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검은 색소 여러 가지 색소 다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색깔의 색소가 들어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크로마토 그래피를 하는 거야. 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조그맣게 여러 번 치는 거야. 색소, 검은 색소를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수성 사인펜이라면 물에 번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을 놔. 물을 이렇게 쭉 놔는데 요 색소를 물에 잠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종이가 물을 쭉 흡수하겠지? 쭉쭉쭉 흡수해. 만약에 여기에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치자. 근데 A는 물하고 친해. B는 좀 친해. C는 잘 안 친해. 그러면 물이 쭉 올라갈 때 누가 제일 많이 쫓아가겠어? A에. 그럼 A가 제일 많이 돈다. 그럼 A가 이쪽에. 그 다음 B. C는 조금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물하고 친한 정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져가는 이동 속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 용매, 물에 대한 이 용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만약에 물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실험을 종료한다고 빼버려. 그럼 요게 이제 용매가 올라간 높이야. 높이. 만약에 10cm라고 하자. 여기는 A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가 만약에 8cm라고 하자. 그럼 비율이 얼마냐면 용매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 10분의 8이니까 0.8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이 비율은 항상 똑같아. A라면 만약에 용매가 20까지 올라갔다면 용질이 얼마고 16c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좀 알겠냐? 그 비율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비율만 알아내면 나머지 가지고 했을 때 해보니까 딱 몰라. 용매가 이동한 거하고 용질이 이동한 비율도 0.8이네? 그럼 이 새끼 누구란 얘기냐? A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비율이 항상 똑같은 거야.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크로마토 그래프를 했어. 외우셔야 돼.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크로마토 그래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누구야? 카로틴. 그 다음 제한토피 외우셔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B 외우셔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리 시골 마을에 TV가 한 대가 있었어요. 거기 마을에 가구는 한 40, 50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릴 기억이 나. 내가 유치원 때 TV가 딱 한 대가 있었어. 너네 고무신이라는 만화 알아? 검정 고무신. 거기 보면 나오잖아. TV가 한 대 있어서 그 만화 나올 때 애들이 쫙 물려서 붙어. 그래서 우리 형이 그 한 대 있는 집에 간다고 가가지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집이 야 너네 TV 보려면 장작 하나씩 가져와라 본 거야. 장작 그때부터 장작을 불 때 쓰니까 형이 맨날 장작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봤으니까 꼴보실 거 아니야.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TV를 산 거야. 진짜 대박. 그렇다고 부자 안 나가. 찢어지 가난했는데 우리 형 때문에 산 거지. 형이 다리가 불편한데 다리 불편한 몸으로 장작을 상상을 해봐. 불편한 몸으로 장작을 가져가니까 부모님 속이 타들어갈 거 아니겠니? 그래도 없는 사람이 TV를 산 거지. 그때는 흑백이야, 흑백을 사가지고, 그럼 우리가 TV 샀으니까 이제 동네 애들이 우리로 오지. 어떡해요? 우리 장작 안 받았어. 받아야죠. 근데 그때 만화가 뭐가 나왔냐면, 밀림 쫙 나오고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팬티 말고 나와가지고 줄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 그렇지, 아는구나. 타잔의 동생이 있어. 카잔이라고. 그거 몰라요. 타잔. 진짜 있는 건 아니야. 그래요? 에이, 진짜 힘들었잖아. 알았어? 타잔의 동생, 카잔의 얘기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오더라고, 카잔의 얘기.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라고 가정한 거야? 친한 거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종이하고 흡착력이 강한 걸까 약한 걸까? 그치, 약한 거지. 종이하고 흡착이 강하면 잘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종이랑 흡착력이 강한 건 얘일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다 물하고 다 친하다고 가정을 하자. 물하고 다 친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왜 제일 멀리 올라갔냐면 아마 분자량이 어떠니까? 분자량, 즉 무거우니까 가벼우니까. 분자량이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꼭대기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물하고 가장 친하거나 또는 이 종이하고 흡착력이 작거나 또는 분자량이 뭐하거나 작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카잔 A를 외우셔야 돼. 카로틴, 잔토필, 연록소 A, B. 거기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뭐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하고 친하다는 거야. 그 전개액이 만약에 물이면 얘가 물하고 친하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또는 종이하고 흡착력이 작거나 거기 뭐 용해도만 나왔는데 즉 용매하고 친하거나 즉 용해도가 크거나 또는 종이하고 흡착력이 작거나 또는 분자량이 작거나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알아두죠. 여기 완자에는 뭐만 나왔냐면 흡착력 나왔구나. 흡착력이 약할수록 전개율이 크다. 용해도가 클수록 전개율이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안 나왔어. 분자량이 알아도 분자량이 작거나. 그러니까 이 용매 즉 전개하고 용해도가 다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분자량이 가장 작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됐지? 자 이제 147쪽으로 갑시다.
자, 광합성의 개요가 나오는데 이 광합성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이 과학이라는 게 수학은 단계별로 쭉쭉쭉 올라가지만 과학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중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운 게 거의 또 나와요. 근데 물론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광합성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네가 해보자. 광합성 보지 말고 식으로 한번 해보자. 광합성은 뭐하고 뭘 가지고? 산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뭘 가지고?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뭘 만들어? 포도당 만들어. 포도당 그치? C 6개, H 12개, O 6개 하고 탄소 기체 만들어. 사실은 원래 물도 만들어. 물도 만드는데 어차피 얘가 물 들어가니까 그냥 셀프셀프 빼버린 거거든. 그러면 얘가 6개니까 몇 개 필요해? 6개. 6개, 6이 되겠지, 그치? 얘가 12개니까 얘도 얼마야? 6개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산소가 12개, 6개, 총 18개니까 여기 18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그러면? 6이야.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6H2O에다가 여기가 12개의 H2거든. 근데 여기 여기로 가면은 결국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참고로, 이게 광합성식이에요. 광합성식. 그러니까 광합성은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어떨까? 증가가 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도 필요하고 뭐 철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런 재료들이 많으면 만들 수 있는 차의 개수가 어떻게 하겠어? 많아지겠지. 그러면 바퀴가 무한정 많다고 치고 철이 무한정 많다고 치면 그럼 자동차가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게 무한정 많이 만들까? 아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똑같아.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영향도 받고 물의 영향도 받지만 물은 실은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물이 없으면 어떡할까? 광합성이고 지랄이고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물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해. 참고로. 그래서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물이 왜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이유가 빛을 받아가지고요. 빛을 받아서 물이 분해가 돼. 물이 광분해가 돼. 물이 분해되면 수소이온과 전자가 나오거든. 그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새끼를 만드는 거야. 이 새끼. 자, 건설 네가 하자. 네밖에 없으니까. 네. 자, 산화수 어제 너 나랑 배웠잖아. 산화수. 네. 산화수. 기억나? 산화수. 얼마 산화수? 마이너스 2. 잘했어. 마이너스. 여기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4. 얘?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요거 문제, 요거. 자,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1. 얘는 얼마? 0. 0. 요거는? 0. 그럼 결국에 탄소가 4에서 얼마가 됐어? 0. 그럼 뭐 된 거야, 이거? 하나. 환원 된 거야. 환원. 그러면 환원 됐다는 건 다른 게 뭐 돼야 돼? 하나. 산화가 돼야 되겠지. 그럼 누가 산화 됐을까? 산소.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0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치. 뭐 된 거야, 그럼? 산화가 된 거야.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광합성이 산화랑 반응인데 요 산소는, 우주야? 요 산소는 이산화탄소에서 왔겠어? 물에서 왔겠어? 그렇지. 물에서 온 거지. 얘가 됐으니까 이 산소가 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물이라는 놈이 새끼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 염력소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물을 분해시켜. 물을 분해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소이온이 생겨. 2마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생겨. O2가 생겨. 2분의 1. 이렇게 분해가 돼. 그리고 전자가 2개가 튀어나와. 전자가. 그럼 요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소는 물에서 온 거야? 그러면 이 포도당은 누굴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에 누굴 가지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 개정되기 전 작년까지는 이거를 암 반응이라고 하고, 이거는 빛이 필요한 거 아닌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면 반응이라고 했고, 이거를 암 반응이라고 했는데 개정효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 만들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포도당을 합성하려면 반드시 물이 광분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가. 이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얘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실험을 거기 벤슨이 실험을 한 거야. 맨날에 뭐 되게 실험 잘 나오거든. 맨날에 보면 탐구자들 맨날에 봐봐. 벤슨 실험한 거 어떻게 실험했냐면 147쪽에 맨날에 그림은 벤슨이 암실에 두었던 식물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따로 주거나 또는 함께 주면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래. 자, 먼저 맨 왼쪽부터 보자. 처음에 암실에서 빛 없어. 빛 없으니까 명반이 일어나냐? 이 새끼 안 일어나. 그럼 재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면 절대로 암반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포도당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빛이 없으면 무조건 일어날 수가 없어. 얘 빛이 없으면 얘가 이틀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거기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든 차단하든 상관없이 광합성 안 일어나. 그래서 광합성 안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빛이 있어. 빛 줬어. 빛 줬으니까 이제 뭐야, 재료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뭐야, 암반이 일어나겠지? 근데 암반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빛은 줬지만 얘를 공급 안 했어. 그 포도당 만들지 안 만들죠? 안 만들어져. 그래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지금 시간 순서야. 첫 번째 시간 순서들 첫 번째 빛 없어. 빛이 없으면 보나마나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안 일어나. 자, 얘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든 안 하든 얘는 무조건 안 일어나. 공급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안 일어나.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는 거야.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빛 줬어. 빛이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없어.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 고정 못 만들어. 얘가 만들어.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봐봐. 빛이 있어 없어? 빛이 없지. 빛이 없으면 무조건 광합성 안 일어난다며. 근데 지금 봐봐. 광합성이 조금 일어나 안 일어났잖아. 그치?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거든? 근데 왜 광합성이 조금 일어나다 나중에 없어졌을까? 이거 볼까? 위에 있던 빛. 그렇지. 여기 있던 빛 때문에 재료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재료가 조금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빛이 없고 여기에 이산화 공급했으니까 이 재료하고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거야. 그럼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보니까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 공급을 했어. 그럼 당연히 빛이 없으니까 얘는 안 일어나. 근데 두 번째 빛이 있고 이산화탄소 차단을 했어. 안 일어나. 재료를 만들어지만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포도당이 합성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니까 광합성이 계속 일어났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겠니? 먼저 뭐가 일어난 다음에? 그렇지. 면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는구나. 암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은 반드시 먼저 면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암반응은 탄소 고정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알게 된 거란 얘기야. 자, 148페이지로 갑시다. 자, 거기 핵심 체크 여러분 꼭 해보시고 1번에 그림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 엽록체의 구조. 각 설명하는 부분에 기호와 이름을 쓰랍니다. 자, A는 뭐냐면 A는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거 그라나. B는 그라나 빼고 나머지 스트로마. 그 다음에 C는 동전 틸라코이드. 그라나를 구성하는 동전 틸라코이드. 그럼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며 막의 광합성 색소 전자 전달기에 있는 거는 C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2번 틸라코이드 여러 개 쌓여있는 건 그라나니까 A 그라나.
그 다음에 3번 DNA 리보선 포른 항성의 효소가 있는 건 어디냐면 스트로마. 이 스트로마. 자, 그 다음에 2번 OXR에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이며 스트로마라고 하는 또 다른 막 구조가 있다. 아닙니다. 그럼 이게 막이 3개게? 아니야. 이중막이야. 그냥 틀렸어. 스트로마라는 막. 스트로마는 막이 아니야. 그냥 스트로마는 그냥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때 나머지. 사실 스트로마라고 하는 또 다른 막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틸라코이드가 사실 막으로 돼 있거든. 자, 이번에 그라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명반응이잖아. 명반응이 그라나에서 일어난다네. 맞았네. 2번 스트로마에서, 이 스트로마는 안반응이 일어나는 거, 탄소 고정 반응. 스트로마에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았네. 이산화탄소가 환원돼가지고 포도당 되는 거. 요거는 안반응.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았고. 4번 엽록소 B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있으며 광합성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건 누구야? A입니다. A. B가 아니라 X. 그 다음에 3번에 그림 가와 나는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을 나타낸 것이 쓰래. 가는 뭘까? 녹색을 거의 흡수 안 하는 거 보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인 거고요. 따라서 나는 작용 스펙트럼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엽록소 A와 B가 잘 흡수하는 건 주로 어디인 거냐면 청자색과 적색 계통이에요. 청자색과 적색. 청자색과 적색. 됐지?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4번에 다음 광합성에 대한 설명 바로 안에 알려줘 버리면 그렇게 해볼게. 광합성에서는 물이 분해되어 뭐가 생기냐면 산소기체 생기고요. 산소기체하고 수소연하고 전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뭐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ATP와 뭐 만드냐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NADPH야. NADPH. NADH는 그거 봤는데 이건 어디야? 이산화탄소. 이거 NADH는 어디더라? 어디? 그거 어디였어? 그럼 광합성이었어? 아니면 호흡이야. 헷갈리면 돼. 그래서 NADH는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광합성이니까 NADPH야. PH. 광합성이 영어로 뭔지 알아? 포토신테시스. 왜 날글자가 뭘까? P야. 그래서 P가 된다. 포토신테시스가 그래. 그래서 광합성이 합성. 맨 앞 글자가 P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NADPH가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빛에너지 ATP와 NADPH 만들어지는 건 명반응입니다. 명반응. 탄소 고정 반응은 무조건 포도당만 합성이 되는 거야. 근데 3번에 뭐가 일어난 후에? 명반응이 일어난 후에 안반응, 즉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온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149쪽으로 가볼게. 자, 대표적으로 분석해서 그림 가는 시금치 잎의 광합성 색소를 TLC 판에 전개한 결과를 줘. 크로마토 그래피한 거고요. 카잔 누구라고? AB. 카잔 AB. 거기서 1은 A, 엽록소 A고요. B는 엽록소 B입니다. 1은 엽록소 A고 엽록소 2는 엽록소 B야. 그 다음에 2번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래. 1번 광합성 색소 1과 2는 광합성 색소 1과 A하고 B는 뭐를 잘 흡수하고? 적색을 잘 흡수하고. 뭐를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 초록색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 2번 식물은 청자색과 뭐? 적색에 비해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3번은 OXR에 광합성 색소의 전개율은 카로틴보다는 잔토필이 크고 잔토필보다는 엽록소 A 그냥 필. 틀렸지? 타잔의 동생 카잔 AB라 그랬다. X. 2번 엽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은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다. 맞지?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동그라미. 3번 식물은 주로 엽록소에서 흡수한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광합성은 파장 450나노미터인 빛에서보다 거기 그 위에 보시면 돼 그냥. 파장이 450하고 550하고 누가 더 활발히 일어나는 거야?
450이지? 그럼 틀렸네, 뭐, X네. 문제 같은 문제를. 그 다음에, 자, 벤젠 실험한 거 볼게요.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온다 그랬다. 그러면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던 어떤 식물에서 빛과 이산화탄 조건을 달리하면서, 야, 문제 맞춰봐. 그럼 왜 하필 이 벤슨이 그냥 실험하면 될 걸. 왜 하루 동안에 암실에다 놨다가 실험을 했을까? 다시. 왜 벤슨이 그냥 식물 가지고 실험하면 될 걸. 식물 가지고 뭐 빛을 주고 안 주고 뭐 이상 공급하고 안 하고 하면 될 걸. 왜 하필 암실에 하루 동안 보관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실험하겠냐고. 그거 나와 있어도. 더 지금 방합성을 미리 해놓은 게 있을까봐. 해놓은 게 있을까 그 제거하려고. 그래서 암실에 하루 동안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빛과 이산화탄 조건을 달리하면서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래. 그래서 A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B는 빛은 있는데 이산화탄도 없으니까 광합성 안 일어나. C는 B에서 빛이 줬으니까 뭘 만들냐면 재료를 만들었던 거야. 그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이산화탄 공급했으니까 광합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 광합성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D는 빛 없고 이산화탄도 있어. 빛이 없으니까 안 일어난 거고. E는 빛이 있고 이산화탄도 없으니까 안 일어난 거고. F는 빛도 있고 이산화탄도 다 있으니까 계속 광합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A, F 중 면반응이 일어난 건 어디야? 면반응. 빛이 있는 부분이야. 어디겠어 그러면? BF지. BF. 빛이 있으면 면반응이 일어나니까. 면반응은 빛이 있으면 일어나니까. BF. 그럼 A에서 F 중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 거. 이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 거는 뭐야 그러면? 광합성 한 거야, 그치? 그러면 C하고 뭐야? F겠지 뭐. 맞지? 3번 OX. A와 C의 구간을 비교하면 이산화탄소보다 빛이 먼저 공급되어야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대. A와 C를 비교하면 맞아요. 맞지? A는 이산화탄도 있고 C도 있는데 A는 빛이 없고 C는 빛이 없는데 왜 C는 일어났냐? B에서 빛을 공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고. 동그라미고요. 2번 A와 D를 구간을 비교하면 A와 D 구간 비교하래. A와 D 구간을 비교하면 빛이 없어도 이산화탄도 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잖아. 둘 다 광합성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아? X지. 3번 C 구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은 면반응 산물과 CO2가 모두 있기 때문이래. 맞네. C에서 왜 광합성이 조금 일어났냐면 B에서 빛이 와가지고 면반응이 일어났거든. 면반응이 일어나서 재료가 만들어진 거야, 산물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4번 면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이 모두 일어난 구간은 F다. 맞아요. 맞지? 빛도 있고 이산화탄도 있는 거니까. 탄소 고정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건 면반응이 아니네. 면반응이 일어나는 후에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X. 6번 면반응이 일어나지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은 면반응은 일어나는데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어디야? B와 E.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빛은 있는데 광합성 안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B와 E겠지 뭐. 동그라미. 됐지? 자, 숙제 어디? 150. 그래서 좀만. 알았어요. 쉬었다 해? 쉬었다 해.